한반도 상공을 순위하던 미국 첩보위성 KH-12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1시간 내에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에서 초기 중인 핵잠수함 오하이오호의 공격 명령을 내린다. 오하이오는 극초음 속미사일을 즉각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겨냥해 이 미사일은 시속 2921km로 2분 만에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상공까지 날아간다. 이 미사일 탄두에는 강철보다 2배나 강도가 높은 텅스텐 탄자들이 탄자 한 개는 59경 기관총을 12번 쏠 때의 화력이 있다. 미사일 탄두가 폭발하면 텅스텐 탄자 수천 개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다. 이상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미국이 핵무기 대신 재래식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재래식 전략무기란 1시간 이내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국은 러시아와의 새해 군축 협정에 따라 보유 중인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데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이른바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이라는 새무기 체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핵무기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억제력으로 보유해야 그 이유는 국제정세 상 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로 적대국을 공격할 경우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비롯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의 핵무기 공격 옵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표물을 1시간 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장점은 핵무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파괴가 없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다 타깃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수분 내일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액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CPGS 운용의 가상 시나리오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혹은 보복 공격을 제시했다. 선제 공격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타격 직전까지 북한이 CPGS의 입사 자체를 모르게 기습하는 것이다. 액튼 연구원은 북한의 일부 이동식 미사일은 사용 전에 연료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9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CPGS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복 공격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CPGS로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액튼 연구원은 CPGS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은 레이더와 같은 고정 취향 목표 테러리스트나 이동식 미사일 등 이동 취향 목표 벙커와 같은 비해 공격으로 파괴 불가 목표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액튼 연구원은 북한 핵 C-30 CPGS의 가장 적절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가 CPGS 선호하는 이후 미국이 CPS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부시 정부 때부터였다. 오바마 정부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부시 정부의 군사 전략을 대부분 수정해온 오바마 정부가 이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핵 전력이 대폭 감축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새해 군축 협정에 따라 앞으로 10년 내에 전략 핵탄두를 2,100개에서 1,550개로 줄여야 한다. 또 ICBM 전략 폭격기 잠수함 등 핵탄두의 운반 수단도 현재 첫 600개에서 800기로 감축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는 핵 피보위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상 처음으로 약속한 바, 오바마 정부는 또 3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을 것도 천명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로선 이를 대체할 억지 수단이 필요하게 됐고 CPGS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해온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시키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CPGS를 선호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0교 DR 보고서에서도 테러지 땅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CPGS의 오바마 정부는 2015년까지 모두 20억 달러의 예산을 CPGS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CPGS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기존의 ICBM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방법. 둘째, 공중에서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셋째, 지구 궤도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 등이다. ICBM보다 정밀 공격 가능. CPGS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이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현재의 재래식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하려면 최소 속도가 마하 5에서 6분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하 5는 시속 6,120km로 서울과 부산을 불과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다. 마하는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물체의 속력과 유체 속에서 의 음속 사이에 B를 말하며 기호는 M이다. 보통 공기 속에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탄환 비행기, 미사일 등의 속력을 비행체가 공기 중에서 비행할 때 마하 2를 넘는 경우를 초음속 비행이, 마하 5를 넘을 경우 이를 극초음속이라고 부른다. ICBM의 경우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의 CPGS 프로그램용 ICBM은 LGM-3 미니트맨 3. 미니트맨 3호 미사일은 발사 버튼을 누르고 1분 이내에 발사되며 발사 후 3분 이내에 대기권 밖으로 핵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재원을 보면 길이 18.2m, 무게 34월 5일 톤, 사거리 11,250km, 최대 속도 마하 23이다. 미국은 미니트 맨 3호를 발사체로 사용하되 핵탄두 대신 455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경우 CPGS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미니트 맨 3호 같은 ICBM은 발사 후 진입 방식이 가장 큰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CPGS용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칫하면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할 수 없다.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CPGS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대국이 이를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로 오인하고 보복해 대응에 나설 때문에 미국은 CPGS용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도로 비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방안은
ICBM의 추진력을 이용 106k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작은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 형태로 비행. 슬라이더는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정보를 수신해가며 목표 지점까지 극초음 속으로 날아간 뒤 목표물 상공에서 재래식 탄두를 발사한다. 미국은 이런 방식이 ICBM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할 수.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 중. 미국은 지난 2010년 4월 2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8월 11일 마하 26로 나는 HTV-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17일 시험 발사에선 마침내 성공했다. 당시 메일린다 모건 국방부 대변인은 하와이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으로 발사한 고등 극초음속 무기 카 태평양 상공 초고층 대기권을 거쳐 마셜 제도의 전리 인환초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파절 인환초는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4,00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CPGS 프로그램은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0.8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 날개 하단부에 X-51 어브프라 2더라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최초의 탑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X-51A는 200초간 비행했으며 순간 최고 속도가 마하 5월 2일을 기록해 목표 마하 6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실험은 성공한. 미국은 지난 2011년 6월 13일과 2012년 8월 14일 2차와 3차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3년 5월 1일 태평양 상공에서 4차 실험을 실시해 당시 X-50 레이는 6분 여동안 426km를 비행했다. X-51A는 B-52 폭격기 날개 아래에 매달려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X-51A는 고도 15,000m에 오르자 B-52 폭격기에서 분리돼 고체 연료로켓 추진체의 도움을 받아 마하 4월 8일까지가 속했다. 이후 로켓 추진체를 떼어낸 X-51A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점화하고 고도 18,000m에서 마하 5월 1일까지 속도를 올렸다. 연료 공급이 끝나자 X-50 레이는 태평양에 착수할 때까지 원격 데이터를 보낸 다음 계획대로 파괴됐다. 이 정도면 인천에서 라까지 1시간 반이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1,500km를 비행하는